내성 발톱을 예쁘게 관리해주시는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좀 발톱이 뭔가요? 저희는 병원이 아니라서 솔직히 무좀 발톱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무좀 발톱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저희는 유해균 발톱이라고 하고 유해균이 곰팡이의 발톱이고 곰팡이가 무좀 발톱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무좀 발톱은 그 습한 환경에 이물질과 공기가 들어오면서 유해균이 들어가게 돼요. 발톱이랑 네일베드 사이에. 한마디로 유해균이 점점 번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해균이라는 건 무좀균. 무좀균이 점점 번지기 때문에 발톱이 노래지고요.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발톱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지고 두꺼워지기 시작하면 네일베드 변형까지 일어나는 거죠. 발톱이 두꺼워지고 통증이 있는데 관리 받으면 괜찮아지나요?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일단 발톱이 두꺼워지면 낳기 힘들어요. 이렇게 독일식 관리라고 직접적으로 균을 없애는 과정 통해서 또는 저만의 다양한 임상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발톱이든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다 나을 수 있다고 꾸준히만 오시면 나을 수 있어요. 부치병 아닙니다. 무좀 발톱 약을 먹으면 다 나을까요? 발톱이 두껍지만 않으면 약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은 것처럼 보여도 균이 단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무조건 재발이 돼요. 네. 근데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정도는 고객님의 연령대가 대부분 젊으신 연령대. 그 북한 약을 내가 신체적으로 내 간이 그 부담을 안을 수 있을 때 그때 병원에서 무좀약을 조금 제대로 해주면 효과가 있는데 내 발톱이 너무 두꺼우면 그 무좀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도 1년, 2년을 먹어도 발톱 무좀약을 먹어도 효과 못 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또는 약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발바닥에 가렵지 않은 각질이 생겼는데 그것도 유해균인가요? 발바닥에 각질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각질 관리도 하냐고 물론 합니다. 근데 물론 하는데 저희는 유해균 관리를 해요. 근데 그 유해균이랑 일반 각질의 차이점은 그 발바닥의 그 각질의 현상을 보면은 그 차이점이 있어요. 발가락 사이가 지간형 무좀, 수포가 생겨서 간질간질한 건 수포형 무좀, 그리고 발바닥 전체에 딱딱하게 각질이 많은 거는 각하형 무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무좀이 있는데 그냥 일반 각하형 무좀이 가장 흔한데 그 각하형 무좀은 무좀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관리를 하시거든요. 일반 관리하시고 혼자서 셀프로 바세린 바르시고 혼자서 보습 크림을 바르는데 일반 보습 크림을 바르면 그때뿐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금방 심해져요. 균 관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항염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균 관리를 해줘야 금방 좋아져요. 전용 제품 사용을 하면. 근데 대부분 발바닥에 각하형 무좀이 있으면 발톱에도 무좀이 있습니다. 유해균으로 인한 각질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발 각질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오셔서 직접 상담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봐드릴 수 있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했어요. 치료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고객님들이 이제 발톱이 두꺼워져서 또는 통증이 있어서 내성 발톱으로 특히 파고드는 발톱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내성 발톱 같은 경우는 질병이 아니에요. 수술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나으실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걸로 절대 못 고쳐요. 이제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재발 된다는 얘기도 대부분 다 듣고 아시고 수술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 마취 주사를 뼈에다가 놓는데 간호사가 3명, 4명이 붙어요. 이게 발톱이라 생각하면은 여기 주변에 뼈에다가 마취 주사를 몇 번 놔요. 근데 이 주사의 고통이 하도 움직이니까 고객들이 간호사가 움직이지 못하게 꽉 붙들어야 되는 정도로
상당한 심한 고통이고, 그래서 마취가 됐어요. 마취가 되고 발톱 뽑았어. 뽑는 건 안 아파요. 근데 마취가 풀리면 그다음부터 발에서 불이 나죠. 불이 나서 3박 4일 동안 잠 못 자고 못 빠지고 다니고. 수술을 해도 똑같아요. 두꺼워지는 발톱이 다시 시작하는 것 뿐이지 두꺼워지기 위해서 절대 낫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가서 뽑으시는 분들 정기적 뽑으시거든요. 저희 샵 오시면 가능합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시나요? 독일식 관리가 이제 무중 발톱을 스케일링이라는 그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라는 그런 비슷한 기법으로 이제 갈아내는데 겹겹이 쌓인 파이처럼 각질층인데 그 사이사이에 균집들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꺼워진 발톱을 최대한 다 깨끗하게 갈아내야 균이 최대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가는 동안 아프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발톱은 숨을 쉬지 않은 죽은 세포예요. 손톱 발톱은. 그래서 갈아도 아프지 않은데 네일베드는 살아있는 연약한 살. 그렇기 때문에 딱 네일베드가 찢어 손상이 없게끔. 근데 발톱이 두꺼워진 발톱은 네일베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거나 이렇게 올라타 있거나 변형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스케일링을 그 맞게 하는데 그러한 경험이나 스킬이 부족할 때는 네일베드에 손상이 있을 수 있죠. 발톱을 제거하고 나면 아파 보이는데 아닌가요? 너무 시원하죠. 왜냐면 유해균 발톱은 두꺼워지고 거뭇거뭇하고 노래지면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자기의 오랜 고민 덩어리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스케일링을 할 때 발톱은 주변 세포의 각질층이라 그래서 잘라도 안 아프기 때문에 갈아내도 안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아플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다만 거기 네일베드에 다가갈수록 약간 그 치과에서 스케일링 할 때 그 약간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그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균을 다 웬만하면 최대한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살 안쪽에 깊숙한 곳까지 스케일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살이 이제 밀착으로 붙어 있으니까 가끔 출혈이 발생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응급처도 간단하게 응급처치해서 그때 관리는 다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는 없고 어쨌든 발톱을 최대한 제거하고 네일베드만 남겨놔도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발톱을 하고 나면 발톱이 깨끗해지니까 고객님도 만족도가 크죠. 그리고 그거를 첫 시술에 거의 70~80%를 대부분 갈아내기 때문에 병원에서 2년, 3년을 걸려도 없애지 못했던 거를 직접적인 관리를 해드리니까 다들 엄청 만족도가 큽니다. 정말 최대한 갈아내는 그 스킬이 그게 노하우예요. 네. 적당히 갈아놔서는 안 돼요. 네. 그래야지 빠른 완벽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제거한 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다만 근데 손톱 같은 경우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니까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는데 발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등산도 괜찮고 골프도 괜찮아요. 발로 뻥 차리만 없으면 크게 통증이나 생활에 불편할 일이 없어요. 파고드는 발톱이랑 유해균 발톱 관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차가 다 있어요. 보통 고객님들한테는 저는 1년 이상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 1년도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저희 그 관리 기간을 치면. 근데 저는 1년 안에 끝내는 게 저의 목표예요. 고객님들의 관리가. 발톱 복구까지 해서 정상 발톱으로 모양을 바꾸시키는 것까지. 근데 고객님들이 열심히 따라왔을 때 예약 시간 제때 맞춰주시고 제품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건강한 발톱이 예쁘게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발톱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근데 그 기간은 짧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관리 받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넉넉하게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1년도 1년 반도 2년도 타 샵에 비해서는 훨씬 빠르다는 거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